당신이라면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김태수, 올해로 63입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나온 건 제가 58세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밀려난 거였죠. 뭐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나가는 나이였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그렇다고 딱히 갈 데도 없고 아이들은 이미 다 독립해서 제 삶을 살고 있었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선택한 게 여행사였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털어서 작게, 정말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직원이라고 해봤자 오민철이라는 친구 하나뿐이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5살 아래였고 여행업계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바닥을 잘 몰랐으니까 그 친구 말을 꽤 믿는 편이었죠. 그런데 솔직히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운영이라는 게 그냥 여행 일정 짜고 손님 모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약 관리에 비용 처리에 고객 응대까지 하나하나가 다 제가 해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수도 잦았고 고객 불만도 종종 있었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저는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정작 여행은 제대로 못 가봤거든요. 경비도 아껴야 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냥 어느 날 문득 혼자라도 좀 떠나야겠다 싶었습니다. 일부러 멀리, 일부러 아무 계획 없이 남해 쪽으로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정희, 마지막으로 본 게 23이었으니까 꼭 40년이 지난 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뒷모습을 보고도 설마 했어요.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했는데 고개를 돌린 순간 눈이 마주쳤고 저는 그냥 거기 멈춰 서 버렸습니다. 태수 씨, 그 목소리가 40년 전이랑 똑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혼자 여행 중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여행이라도 다니라는 말을 들었다며.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웃었어요. 서로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 보니 그날 저녁을 같이 먹게 됐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만나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인데 이상하게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고 처음엔 할 말이 있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같이 보내다가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저는 작게 여행사 하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희 씨가 잠깐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혼자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직원 민처리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운영 전반에서 제가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걸 그때 새삼 느꼈거든요. 뭐 그렇죠. 여행에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정희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 전화인 척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가끔 도와주실래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행사요? 네, 고객 응대나 이런저런 거. 저 혼자 하기엔 좀 벅차서요. 정희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정희 씨가 들어오고 나서 여행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달라졌어요. 고객한테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저는 뭘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버벅거렸는데 정희 씨는 고객과의 전화 통화도 자연스럽고 더구나 일정 관리나 비용 조율까지 잘합니다. 또한 그때그때 벌어지는 상황에 맞게 말을 잘합니다. 오래 생활해온 사람 특유의 감각이랄까요? 고객들 반응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단골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정리가 됐어요. 예전엔 뭔가 빠진 것 같고 허술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돌아가는 꼴이 제법 여행사 같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일이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뭔가 자꾸 눈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민철이 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예약 확인을 빠뜨렸다거나 비용 처리 내역이 좀 어긋난다거나 그럴 때마다 저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민철이가 이 바닥 경력 있는 친구니까 저보다는 잘 알겠지 하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희 씨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퇴근 무렵 정희 씨가 저한테 조용히 왔습니다. 태수 씨, 이번 달 비용 처리 내역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민철이가 정리해 놓은 거 대충 훑어봤다고 했어요. 정희 씨가 잠깐 말이 없다가 그냥 한 번 더 보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장부를 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쪽을 잘 모르다 보니 그게 실수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안 됐어요. 그냥 다음에 다시 봐야지 하고 덮어뒀습니다. 그 판단이 나중에 큰일로 이어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사건은 가을 단풍 시즌에 터졌습니다. 우리 여행사에서 처음으로 꽤 규모 있는 단체 여행을 진행하게 됐어요. 손님이 22분이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꽤 신경을 썼습니다. 숙소도 좋은 데로 잡고 일정도 무리 없이 짜고 여러 번 점검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숙소에 가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숙소 측에서는 우리 예약 내역이 없다고 했고 저는 처음에 오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확인해도 예약 자체가 안 된 거였습니다. 민철이를 불러 물으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분명히 했다고 했고 그러다 말을 바꾸고 결국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짐을 다 들고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계시고 오래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라 피곤하셔서 빨리 방에 들어가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숙소가 없다고 하니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여행사야?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뭐냐고! 환불해줘요. 지금 당장. 저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나오는데 그 다음 말이 막혔어요.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머릿속이 그냥 하얘졌습니다. 그때 정희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희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낮은 목소리로 스마트폰 주세요 라고 했고 바로 근처 숙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서너 군데 돌렸고 두 군데에서 당일 가능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가격을 협상하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깎아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합당한 가격을 요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숙소 두 곳을 확보하고 나서 정희 씨가 손님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측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일단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지금 바로 두 군데 숙소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원래 예약하신 숙소보다 조금 이동하셔야 하지만 방 상태는 제가 확인했고 불편함 없으실 겁니다. 이번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말투가 흥분하거나 어물어물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그 태도에 손님들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뭐 어쩌겠어. 일단 가봅시다. 화가 완전히 풀리신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아수라장은 아니었습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정희 씨는 손님 한 분한테 직접 다가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들한테는 불편하셨겠다며 따뜻하게 말씀을 드리고 젊은 편이신 분들한테는 추가 보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환불 요청은 두 분에게서만 나왔고 나머지 분들은 여행을 마저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같이 움직여야 했는데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들을 다 정리하고 손님들이 방으로 들어가시고 나서야 저와 정희 씨만 남았습니다. 저는 고마워요 라는 말밖에 못했어요. 정희 씨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잠깐 제 쪽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 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말 뜻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방치예요. 며칠 후 정희 씨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치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같이 봤는데 정희 씨가 짚어주는 항목들을 따라가다 보니 점점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항목에 비용이 2번 처리된 것들, 고객한테 받은 금액이랑 실제 지출 내역 사이에 이유 없이 빠진 돈들, 영수증이 없는 지출. 처음에는 실수라고 봐도 될 것들이었는데 하나 둘 세다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정한 방식으로, 너무 비슷한 금액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정희 씨가 종이에 계산한 걸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여기 빠진 것만 추려도 이 정도 돼요. 제가 그 숫자를 보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저는 민철이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민철이가 부인했어요. 실수였다, 정리다 잘못됐다, 여러 핑계를 댔는데 정희 씨가 항목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물으니까 결국 말이 막혔습니다. 민철이는 그날 여행사를 그만뒀습니다. 저는 민철이가 나가기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를 믿었기 때문에 더 허탈했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저한테도 화가 났습니다. 정희 씨가 처음에 장부 보시고 했을 때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진작에 이상한 걸 잡았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정희 씨는 그날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다시 정리하면 돼요 라고만 했어요.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몇 주 동안 장부 정리부터 다시 했고 고객 관리 방식도 바꾸고 예약 확인 체계도 다시 잡았어요. 힘들기는 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다 챙기니까 구멍이 없었어요. 어느 저녁 일을 마치고 둘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이 그냥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라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 단체 여행 위기 때도, 민철이 문제를 밝혀낼 때도, 다시 정리를 시작할 때도 전부 정희 씨가 없었으면 저는 그냥 무너졌을 겁니다. 정희 씨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희 씨가 잠깐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옆에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그 말이 여행사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인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정희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 둘 다 오래 혼자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잠을 자다가도 아침에 커피를 마시다가도 계속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사무실 문 닫으면서 정희 씨한테 말했습니다. 정희 씨, 네. 일 말고 같이 해보실래요? 정희 씨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태수 씨,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넘기는 말투였는데 저는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날을 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40년 전에 그냥 놓쳤습니다. 그때는 어렸고 겁이 났고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두고두고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저는 또 오래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둘이 서 있었는데 꽤 긴 침묵이었는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같이 끝까지 가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래 묵었던 뭔가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귀엽다. 우리는 조촐하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크게 차리지 않았어요. 아이들 데리고 식사 한번 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여행사는 그 이후로 더 안정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고 일정도 더 잘 맞아 돌아가고 저도 이제는 고객 앞에서 그렇게 쩔쩔매지는 않습니다. 정희 씨 옆에서 배운 게 많았거든요. 어느 날 단골 어르신 손님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두 분이 언제부터 같이 하셨어요? 저는 정희 씨를 봤고 정희 씨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 둘이 잠깐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였을 겁니다. 당신이라면 40년 전에 놓친 그 사람과 다시 마주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